너 T야? 요즘 사람의 성향을 구별할 때 MBTI에 대해 이야기 많이 하시죠? 혈액형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개인의 성향을 왜 이렇게 구별할까요? 마이어스와 브릭스가 그냥 재밌자고 또는 심심풀이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 만약 내가 검사를 했을 때 T형 성향이라는 결과를 받았다면, 나는 옳고 그름을 기준으로 이성적 판단을 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요시하는구나. 그렇게 계속 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아, 내가 T형이기 때문에 F형처럼 좋고 나쁨을 기준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구나. 주관적인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 앞으로는 내게 부족한 F형의 성향을 조금 보완하려고 노력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행동의 변화를 이루면서 생각의 다양성을 인정하려고 노력하는 단점의 인식과 보완이 바로 자기 성향 파악의 이상적인 목표이면서 활용입니다. 실제 학부모나 학생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저희 아이가 이과형이라서요. 또는 저는 문과 스타일이요,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두 가지 뇌 유형의 성향을 알아볼 건데요. MBTI 검사와 마찬가지로 각 유형의 특성이나 장점이 아닌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신다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세 가지 학습 스타일의 특징과 그에 따른 적합한 학습 방향성까지 모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내가 좌뇌형인지 우뇌형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는 손깍지를 껴보는 건데요. 자, 편안하게 손깍지를 꼈을 때 위로 가는 엄지손가락이 어느 쪽 손의 것인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의 엄지가 위로 올라갔으니 저는 좌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팔짱을 껴보는 건데요. 편안한 자세에서 팔짱을 꼈을 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팔이 어느 팔인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저는 좌측 왼쪽 팔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죠. 그러면 저는 좌뇌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가방에 혹시 무슨 물건이 들어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자, 이것도 하나의 좌뇌형, 우뇌형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평소에 정리정돈에 신경을 많이 쓰거나 지금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이 뭔지 정확히 기억이 나신다면 좌뇌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단에 보이는 발레리나가 어느 쪽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이신다면 우뇌형일 가능성이 크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보인다면 좌뇌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의 뇌는 크게 좌뇌와 우뇌로 나누어져 있고 각 반구는 고유한 정보를 특수하게 처리합니다. 좌뇌는 논리, 계산, 언어, 전략, 규칙, 분석, 추리 등과 같이 논리적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좌뇌가 발달한 경우 논리적 추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수학적 학습에 우세합니다. 논리적이거나 이성적 또는 사실적, 현실적인 것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복적 학습인, 즉 복습에 유리합니다. 공격적인 성향과 능동적인 성향 또한 좌뇌형에서 우세합니다. 따라서 언어와 수리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좌뇌를 활성화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요약하자면 논리적 사고가 뛰어나다, 분석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 부족하고 계산적이고 냉정한 이미지로 인식되는 단점이 있는 흔히 말하는 T형 또는 이과적 성향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좌뇌형의 추천학습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각 세부 내용을 쉽게 이해하지만 암기가 어려운 경우는 좌뇌가 발달한 경우로 대부분 공부 시간이나 약속 시간을 잘 지킵니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칭찬해주기, 스스로 학습 계획하게 하기,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기, 전체 흐름의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반복적인 복습을 습관화하면 도움이 됩니다.
운에는 직관, 창의, 예술, 음악, 호기심, 아이디어, 감성 등의 추상적 이미지를 상상하고 공간적, 시각적인 사고 기능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운해가 발달한 경우 논리적 추론보다는 즉각적인 상황 파악인 직관적 판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감정적이거나 창의적이고 새로운 경험을 선호하기 때문에 반복 학습에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예술적인 성향으로 외모에 관심이 많고 수동적인 성향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감성적이고 긍정적 성향의 장점을 가졌지만 계획 없이 직관적으로 행동하여 잦은 실수를 하기 쉬운 전형적인 F형, 문과 또는 예체능적 성향의 두각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운해형의 추천 학습 방향을 말씀드릴게요. 공부할 때 단순 암기가 편한 경우는 운해가 발달한 경우로 세부적인 나무보다는 전체적인 숲을 잘 보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전체 틀을 이해하는 연습과 함께 책의 목차를 활용하면 좌뇌의 기능을 기르면서 균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운해형 학생은 배운 것을 발표하게 하거나 시간 중심으로 스케줄을 짜주고 움직이면서 공부하는 것을 허용해주면 도움이 됩니다. 기분파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잔소리보다는 학습 분위기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뇌의 한쪽이 지배적으로 기능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좌우뇌가 균형을 이루지만 한쪽이 조금 더 발달되어 미묘한 행동의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잘하는 것을 더 강화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기 다른 학습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개인에 따라서 2가지 이상의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선 대표적인 아이들의 3가지 학습 스타일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청각적 학습 스타일입니다. 전체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경우고요. 이 청각적 학습 스타일의 특징으로는 일하는 동안 혼잣말을 자주 하는 경우 또는 흉내를 내어서 말하고 성대묘사를 잘합니다. 미술보다는 음악을 더 좋아하고요. 소음에 의해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경우는 공부의 내용을 귀로 들을 때 제일 잘 배웁니다. 따라서 청각적 학습 스타일의 경우 학습 방향성은 독서의 경우 헤드폰이나 이어폰으로 오디오북을 활용한다든지 녹음을 하여 듣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을 때 입술을 움직이거나 소리내서 읽는 등 스스로의 소리로 공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암기도 쓰기보다는 소리내서 외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특히나 토론 방식을 적극 활용하면 도움이 되고요. 강의 내용을 노래나 단어 리딩을 활용하면 청각 기억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각적 학습 스타일인데요. 전체 비율의 60에서 70%까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학습 스타일입니다. 이 시각적 학습 스타일의 특징은 주위 환경의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옷과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고요. 들은 것보다 본 것을 기억합니다. 통화나 회의 중 딴 생각하거나 낙서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언어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걸 잘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적 학습 스타일의 경우는 책 읽기를 좋아하고 관찰하는 것을 좋아하므로 그림이나 사진, 동영상과 같은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한 내용 확인이라든지 책을 읽을 때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읽으면 집중력과 흥미 유발에 도움이 됩니다. 직접 종이에 생각을 정리한 뒤 써보는 아이디어 맵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시각적 학습 스타일의 경우 그림, 도표, 차트,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핵심 개념이나 키워드에 대해 다양한 색상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기억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인 신체 감각적 학습자는 흔히 산만하게 보일 수 있는 학습 스타일입니다. 특징으로는 평소 큰 소리로 말을 하고 말을 할 때 상대방 가까이 다가섭니다. 물질 보상에 민감하고 몸을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책을 읽을 때 손가락으로 가리켜가며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체 감각적 학습자의 경우는 직접 만지고 조작해보고 몸을 움직일 때 학습 효과가 가장 큽니다. 실험이나 신체 놀이와 같은 참여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따라서 수업을 들을 때 내용을 요약하며 필기를 하는 등 몸의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주변 친구나 교육자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이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독서할 때는 등장인물처럼 연기하듯이 소리내어 읽으면 효과적이고요. 연극, 뮤지컬과 같은 활동을 통해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용하거나 마음에 드는 표현을 적어두었다가 쓰기나 말하기에 활용하고 돌아다니면서 암기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론을 체험, 실험 또는 실습, 역할극 등을 적극 활용하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면 창의적 사고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뇌 유형에 따른 성향과 3가지 학습 스타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차분하게 공부하는데 우리 아이는 왜 이렇게 산만할까? 라는 고민이 되신다면 한 번쯤 아이의 성격과 기질을 고려해 학습 스타일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거기엔 100개의 세상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평소 모습을 꾸준히 지켜보고 그에 맞는 학습 방법을 제안해주는 우리 부모나 교육자의 사랑과 관심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며 우리 아이의 적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부모나 교육자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도움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활용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난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